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끝까지 박빙. 끝까지 박빙. 오늘로 50일 남은 선거.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예, 여전히 각축입니다. 어젯밤 나온 SBS 1회 넥스트 리서치 여론조사부터 좀 살펴보면요. 네네. 지난 15에서 16일 전국성인 1,004명 대상 조사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2.9%,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31.6%가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1.3%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는데요. 2주 전보다 이재명 후보가 좀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가 오르면서 이렇게 붙었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12.7% 기록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7%에 머물렀습니다. 자, 여기 SBS 거고 또요. 예, 하나 더 보면 조선일보 TV조선의뢰의 칸타코리아 조사인데요. 역시 오차 범위 안에서 1, 2위 순위만 바뀌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성인 1,010명 대상 조사였는데요. 여기선 윤석열 후보가 32.8%, 이재명 후보 31.7% 나왔습니다. 네. 이것들 외에도 어제 나온 여론조사들 쭉 흐름이 비슷해요. 예. 이제 D-50일이라고 하는데요. 여전히 이제 박빙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키워드를 오리무중으로 잡았지 않았습니까? 네. D-50일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났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진짜 오리무중이에요. 역대급 비호감의 역대급 혼전이다. 뭐 이렇게 이번 선거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거의 D-한 100일 정도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대체로 다 그냥 그대로 갔어요. 50도 아니고 100이에요? 예.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97년에 예. 이인재 후보가 한나라당을 신한국당을 탈당을 하잖아요. 네. 9월 13일에 탈당했거든요. 그 다음에 김대중 후보가 계속 1위를 지킵니다. 3자 구도가 되면서. 이게 그러니까 3달 전, 그러니까 100일 전이에요. 거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2007년, 2012년 다 마찬가지예요. 2002년만 예외였죠. 노무현 후보가 예. 막판 돌풍. 아니라. 2002년에 이제 단일화, 정몽준 후보하고의 단일화 때문에 그 50일 전에는 당시에 3위에 머물렀어요. 네. 그 노무현 후보가. 근데 단일화를 하면서 이제 이회창 후보를 앞서기 시작해서 2002년 빼놓고는 사실은 다 이미 윤곽이 드러났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론조사마다 1위 후보도 다릅니다. 다 오차범위 안에 있고 막 다 이런 오차범위고 식으로. 역대급으로 혼전이라서 이게 변수가 좀 한 몇 개가 있어요. 자, 변수들 짚어보겠습니다. 첫째요. 일단은 단일화입니다. 지금 단일화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되면은 누구로 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의 조건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지지율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예요. 이를테면은 예를 들면은 윤석열 후보가 막 치고 올라간다. 네. 안철수 후보가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단일화 없이도 그냥 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윤 후보 근데 측에서. 지금 네. 요 구도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단일화가 굉장히 이제 힘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 2030 청년이 스윙부터 역대로 스윙부터였지만 이번처럼 또 많이 표심을 좌우하지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20대, 30대 그 남성 표심을 지금 윤석열 후보가 가져오면서 지금 다시 상승세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따라잡을 것이냐. 그리고 서울이 역대 서울에서 2012년에 빼놓고는 서울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간 사람이 다 이겼거든요. 맞아요. 지금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미세하게 앞서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민주당에 있는 부동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얼마나 따라잡을 것이냐라는 거고 지금 TV 토론. 네. TV 토론에서 호감도가 좀 높아진 후보가 상당히 유리할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일 기자. 예. 단일화가 근데 이제 협상하기가 진짜 어려운 게 지금 그 안에서 뭘 논의해야 되냐면 뭐 여론조사할 때 기호나 당명을 어떻게 넣을지, 네. 뭐 후보 적합도로 할지, 경쟁력으로 할지, 그렇죠. 뭐 유무선 비율, 알뜰폰 어떻게 넣을지 말지 역선택 방지 어떻게 할지. 그것도 또 이번에 또 논란이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논란이 또 나올 거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또 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제 뭐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건 좀 밥그릇 싸움처럼 비칠까봐 제가 얘기 안 하는 부분인데 뭐요? 6월 지방선거 공천권 문제도 또 걸려 있습니다 여기가. 단일화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그러니까 협상을 주고받는 조건으로 지금 그걸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모두가 단일화 그 과정에 첨예하게 또 예민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슈들은
설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좀 뉴스의 흐름을 타게 될 것 같습니다. D-50일 판세들 변수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오랜만에 출연하니까요. 이 얘기 좀 더 나눠보고 우리는 두 번째로 가죠. 결국 고발전으로 고발전으로 이거 혹시 김건희 씨 녹취록 얘기인가요? 7시간 통화가 공개된 뒤에 여야가 일제히 고발장을 쏟아냈습니다. 일종의 후폭풍 같은 건데요. 네. 일단 어제 남편인 윤석열 후보는요. 어제 투트랙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몸을 낮추면서도 아내랑 대화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네. 강경대응 같은 경우 이제 선대본부가 맡았는데요. 통화 상대이자 제보자인 서울의 소리 이명수 촬영기사랑 백은종 대표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요. 녹취를 방송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서울의 소리의 이명수 기자입니까? 촬영 기자입니까? 어디서는 기자라고 하고 어디선 촬영 기사라고 하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이제 기자라고 이제 서울의 소리 측에선 밝히고 있는데 네. 그 가처분 신청 판결문에서는 촬영 기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 판결문에서는 예, 그러니까 양쪽에서 부른 호칭이 좀 다른 건데 판결문 기준으로 하면 촬영 기사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기자라고 한다. 예. 이렇게 정리. 이런 상황에 민주당은 좀 조용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가족 리스크는 이재명 후보 쪽에도 또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을 계속 키우기는 좀 외로 부담스럽다라는 게 선대위 핵심 관계자가 저희 취재진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 얘기가 계속 나오면 이제 형수 욕설 파일 얘기가 같이 뜬다. 네, 그게 부담스럽다. 민주당에도 도움될 게 없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당 쪽에 좀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명을 두고 간접살인이라고 표현했던 김기현 원내대표를 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복귀 기자회견을 했지요. 예, 뭐 어제 오후에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는데요. 일단 성찰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조를 했는데 거기에서 진보 정치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 오판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 남 탓하지 않겠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고 어렵더라도 피해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녹색, 여성, 노동 등 이번 대선에서 소외된 목소리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뭐 사퇴를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니고 완주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확인을 했는데 예. 이제 이제 성찰 이후에 그럼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가 참 관심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런 말도 했어요. 이번 대선을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 본인이 국민들께 재신임을 구하는 대선으로 삼겠다. 재신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해서요. 오늘 2부에 심상정 후보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칩거 후에 첫 방송 인터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요. 안철수 후보는 어떤 행보 보이고 있습니까? 안철수 후보 계속 또 단일화 과정에서의 그 단일화는 없다라는 그 입장들을 밝히고 있고요. 하나 또 어제 화제였던 게 네. 이른바 건진법사라는 게 또 우리가 좀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일보 단독 보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건진법사 좀 이름도 좀 특이한데 이 이름으로 알려진 무속인이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고문 직함을 받아갖고 일정과 메시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선대본부 내부에서는 이미 좀 이분이 유명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경선 때부터 그러니까 양재동 팀이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외곽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의 사도직처럼 움직였다 이런 증언도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제 윤석열 후보랑 국민의힘은 그분이랑 인사한 적은 있는데 그냥 스님으로만 알고 있다. 직함 없고 일정 메시지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속 논란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한테 계속 좀 여러 차례 겹친 상황이 있어서 파장은 당분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네. 어제 뭐 이런 영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유튜버가 네. 이렇게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네. 옆에서 윤석열 후보 등을 툭툭 치면서 네. 어깨를 치거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소개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후보 어깨치고 뭐 등 두드리고 이런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흔한 일은 아니죠.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상당히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추정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전 씨죠. 이제 이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 씨의 딸과 처남도 이 선대위에서 현장 지원, SNS 홍보 업무를 최근까지 했다고 합니다. 건진법사의 가족도. 예, 가족들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다 사퇴는 했는데 어쨌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후보도 못 건드릴 정도로.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무속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속인이냐 진짜 스님이냐 요것도 있는 거고 진짜 그 캠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자원봉사 소개해주는 정도냐 이것도 중요한데 잠시 후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나오시잖아요. 제가 직접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아까 빼먹은 게 그 두 여야 양당에서 이제 1대1 그 TV 토론을 뭐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없다. 뭐 우리도 같이 좀 끼워달라라고 하면서 선관위에 항의 방문하고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좀 밝힌 상황이 TV 있습니다. 토론 가처분 신청이요? 예. 그 정도로 좀 적극적으로 TV 토론 나도 하자 이런 입장인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아부다비 피습. 아부다비 피습. 아랍에미리트가 예멘 반군에 공격당했다는 그 소식인 거죠. 예. 예. 아부다비 산업 지역이랑 신공항 건설지에 화재가 났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여기에 드론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도 벌써 이게 자기들이 공격한 거다 이렇게 좀 밝힌 상태인데요. 네네. 이 뉴스를 지금 국내에서 주목한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다. 지금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제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지금 순방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취재 기자도 여기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다만 두바이가 여기랑은 10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그러니까 뭐 100km면 여기 서울에서 한 1000안 정도 되는 거리가 될 텐데 순방 일정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계획대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네. 그 정상회담이 근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 예. 이걸 왜 갔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나에 대해서 이유가 나왔어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이 드론 방금 얘기했듯이 드론 피습으로 인해서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오지만은 예. 10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두바이에만 3박 4일을 머물렀는데 네. 여기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왕세 제가 동생이죠. 동생이 네. 사실상 국가 수반인데 원래 보기로 했다가 안 왔어요. 3박 4일. 그래서 이거를 좀 외교 문제를 내세워서 얘기를 했는데 뭔가 외교적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조율이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추정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한국이 국산 요격 미사일 청궁2를 수출을 했거든요. 아랍에미리트에. 예, 예. 그러면서 뭐 어떤 뭐 좀 좋은 신호들도 있고 그러는데 왜 안 됐는지 좀 외교가에서는 상당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요. 야권에서는 거기에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가서 뭐 K-팝 공연이나 보고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이 피습 때문에 만약에 취소된 건지 아직 그 뭐 우리 당국이나 그 UAE 당국에서 뭐 이렇게 공식 발표가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 양쪽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외교 사정까지 같이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뉴스연구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